어, 아마 식사하시고 오셨을 때 세션이 아마 끊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폴트는 20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세션이 클로즈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소스는 컨트롤 룸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프라이빗이라고 되어져 있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개발 PC에는 어떠한 소스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뜨시기 전에 저장이 필요한 것들은 일단 저장을 해두시고서 자리를 뜨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현재 시점까지 저장이 자동으로 되기는 하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를 하시려면 항상 저장하는 습관을 좀 길러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전 시간에는 1번, 2번, 3번 태스크까지 만들었었죠. 이제 오후 시간에는 뒤에 나머지 것들을 할 거고요. 네. 자, 요번 공사점 if라는 태스크를 만드실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서 기존 태스크를 카피를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음, 아까 아까 03점 파일 앤 폴더 태스크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04점 if 태스크로 복사를 해주세요. 아까 3번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었죠. 폴더 경로, 파일 이름, 그 다음에 폴더 생성, 파일 생성이었는데 아까 문제점이 한 번 했을 때는 잘 돌아갔었는데 두 번째 할 때 오류가 났었죠. 폴더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부분이 틀려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여기 부분을 플로우 차트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다른 부분들은 틀리지 않고요. 이 부분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if 구문 조건을 줘서 어떤 특정 조건이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을 그 이외의 경우는 여기에 있는 태스크를 수행시키게끔 하는 커맨드가 if 구문이고요. if는 요 액션 부분에서 if로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f 구문은 되게 간단해요. if 아니면 else if 아니면 else 요것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if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조건을 주실 수가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이 러닝 중인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지 않은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경우 이렇게 조건을 주실 수가 있고요. 불린, true인지 참인지 어, 데이터 테이블이 비어 있는지 뭐 컬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조건을 주어서 분개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폴더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요거거든요. 그래서 폴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폴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두 개의 구문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틀린 부분은 이 부분만 그리고 조건만 생각해 주시면 되죠. 폴더가 존재하지 않으면 폴더를 생성하면 되겠죠. 폴더가 존재하면 메시지 박스만 출력을 합니다. 폴더가 있습니다 라고. if 구문은 이렇게 되고요. if 구문을 여러 개를 중첩하려면 그냥 else if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도 if 구문을 여러 개를 줄 수도 있거든요. and 조건으로, or 조건으로. 여기 add condition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실수로 개발하시다가 폴더를 날려버리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해 보시고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은현 사원님 거는 나중에 한번 끝나고서 한번 중간에 한번 다시 그거 삭제하고 한번 하는 걸로 해볼게요. 참 요즘 오미크론 환자들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어, 회사에는 특별히 큰 문제 없으세요? 뭐 오미크론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없으세요? 저희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저희는 회사 한 절반씩은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네, if s가 네. 그 폴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if else가 예.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자, if를 먼저 하나 놓으셨죠? 여기다 밑에다가 이제 if else 구문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if 구문에다가 놓고 else를 두 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예.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예, 맞는 위치까지 이렇게 조정하시면 그때 이제 표시가 바뀌죠. 두 번 클릭해도 됩니다. 더블 드래그 꼭 안 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위치에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제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지금 오버라이트를 했는데 파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if 조건, else 조건 따로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폴더가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찍고 다시 만들어지죠. 보면 만들어진 시간이 1시 10분으로 나오죠. 예, 지금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게 태스크를 한 번만 돌렸을 때 하고 그 다음번에 돌렸을 때도 정상적으로 되는 것까지가 확인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돌리다 보면 에러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리고 항상 오버라이트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네. if 조건 별로 안 어렵죠. 예.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 불린,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파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폴더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특정 영역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분기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건을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뭔가 실행을 시켜야 해서 그 결과값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쓰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 값이, 변수 값이 뭐인지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 윈도우 타이틀, RPA는 대부분 기본 타겟 대상이 윈도우 타이틀이거든요. 윈도우 타이틀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창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창 이름이 정확히 같은지 같지 않은지 이런 조건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if 조건문은 이런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쪽을 할 거고요. 다 윈도우 MS 오피스는 깔려 있으시죠? 네. 자, 좀 전에 만들었었던 4번 스텝, 4번 태스크 있죠?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5번, 5번.excel이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돼 있었겠죠. 요 10번, 20번, 30번, 40번이 있었겠죠? 그죠? 자, 10번에 그대로 두시고요. 10번에 요 엑셀이라는 뒤에 변수를 하나, 경로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요 스트링 폴더 패스, 그러니까 폴더 경로를 아까는 여기까지였었잖아요. C의 education 템프였는데 뒤에 경로를 하나 더 주는 거죠. 엑셀이라는 경로를. 그리고 파일명은 a.xlsx라고 뒤에 확장자명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까는 텍스트였었죠? 그리고 메시지 박스 같은 경우는 뭐 디세이블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밑에는 손댈 부분이 없어요. 요 위에서만 바꿔주시면 밑에 부분은 위에 변수들을 다 참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만 바꾸시면 코드들을 밑에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폴더 생성을 하고요.
40번은 그대로 두시고요. 예.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만 해주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a.xls라는 파일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나요? 폴더가 더 있다고. 여기서 또 만드시면 숙제는 네. 자, 그렇게 하시면은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을 텐데 파일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엑셀을 열어보세요. 잘 열리나요? 안 열리죠? 안 열리는 게 정상이고요. 아까 텍스트 파일은 잘 열렸는데 엑셀은 이렇게 해서 파일을 크리에이션하는 명령어로는 안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코드를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 엑셀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을 만드실 때 어, 엑셀에 보면 create workbook이라는 커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에 관련된 거는 파일 생성하는 것도 전용 명령어, 파일 오픈하는 것도 전용 명령어로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workbook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대신 이렇게 좀 만드시면 됩니다. 새로운 워크북 생성, 그 안에 조건을 넣죠. 그래서 요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먼저 지우고요. 기존 파일이 있으면 지우고요. 그 다음에 create workbook 해서 경로를 주시면 기존에 있었던 파일을 지우고 다시 만들죠. 주의해서 넣으셔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엑셀은 실제 파일명이 있죠. 엑셀은 경로 파일이 있는데 그 경로 파일을 다 기억하고서 코드 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엑셀을 열 때 그 엑셀 세션을 요 이름으로 내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이름으로만 나중에 호출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시면 쉽게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쓰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컬 세션을 선택을 하시고 디폴트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폴더가 없다고. 이게 이 파일. 그렇죠. 파일이 존재를 하면 보면은 있고요. 파일이 존재를 하면 이제 딜리트를 해야죠. 폴더가 없으면 만들었고요.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
if 구문 넣으시고 그 조건 넣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은 뭔가 안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잘 하고 계셔서. 그래서 처음에만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이제 여기에다 넣는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거는 뭐 하루 정도만 이렇게 숙달하시면 금방 되실 겁니다. 또 이게 익숙해지면 요 부분만 보고도 어떻게 했는지가 또 감이 옵니다. 중요한 거는 파일이 존재를 하면 파일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엑셀 어드밴스드 커맨드를 가지고 크리에이트 워크북으로 새로운 엑셀 파일을 생성을 한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요 42번 엑셀 닫기도 같이 해주세요. 엑셀 어드밴스드 패키지 안에 클로즈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요거는 엑셀을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엑셀이 켜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끝날 때 또 요 명령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여기 로컬 세션. 네. 여기를 저기 디폴트로. 요거는 요 파일을 열었을 때 쟤를 지칭하는 의미 있는 단어라는 거죠. 나중에 디폴트를 선택을 하면 요 파일 여는 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엑셀이 항상 많은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엑셀에 관련된 많은 기능들을 커맨드들을 제공을 하고 지금은 단순하게 로컬 세션, 로컬 세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신 5번 요 태스크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서브 태스크로 호출한다든가 할 때는 글로벌 세션으로 해서 요 세션 정보를 다른 태스크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실 때는 글로벌 세션을 선택해서 여기 세션 정보를 여기다 기입을 하게 되고요. 로컬 세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령 파일을 작업할 때 2개 띄워놓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엑셀 파일 2개 틀린 거. 그때는 요 이름이 겹치시면 안 되겠죠. 뭐 의미 있는 용어로 해서 뭐 소스 엑셀, 타겟 엑셀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소스에서 읽어서 뭔가 값을 가져오고 타겟에서 읽어서 뭔가 값을 넣겠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게끔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도 걸려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시트 네임은 감이 오시죠? 엑셀 시트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값을 안 주면 디폴트로 열었을 때 액티브 되어 있는 시트에다가 액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클로즈는 이렇게 돼 있죠. 열었었던 세션의 이름 적고요. 저장을 하고 끝낼 건지 저장을 안 하고 끝낼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게 파일이 열리고 자동으로 닫혀지죠. 네. 저희가 원했었던 코드대로 잘 동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education 템프에 엑셀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요 안에 엑셀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예, 비어있는 파일이죠. 코드를 좀더 보시고 싶은 코드 말씀해 주시면 여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뒤져쓰기 막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요? 네, 계속 아, 스텝 아, 이제 저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뒤져쓰기가 되잖아요. 네. 이거 맞춰야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맞춰지고요. 저게 if 구문 안에 저렇게 파일 딜리트가 있으면 한 칸 안쪽으로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같은 위치다 그러면 if 구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if 구문 바깥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질문 잘 하셨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제 뭔가 이게 이쪽으로 가 있거나 이쪽으로 가 있거나 그러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조건에 맞춰서 이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파일이 존재할 때 지우고 만들고 그렇죠. 없을 때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원래는 이제 그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개인 특성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을 때는 지워야 되고 지우고 만드는 게 목적이죠. 뭐 코드를 이렇게 짜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이 존재하면 지우고 파일을 만들고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쪽이죠. 그러니까 지울 필요가 없고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코드가 길어지니까 저는 이렇게 한 거죠. 있을 때만 지우는 것만 넣은 거죠. 예. 그럼 S에 대한 조건은 안 넣어도 그렇죠. 그건 로직으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굳이 안 넣어도 동일한 결과다라고 하면 코드 라인을 좀 줄이는 거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 잘 되셨죠? 예.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30번, 40번 해서 엑셀 닫기까지 잘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을 없는 빈 파일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은 디세이블을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만들 필요, 뭐 만들어줘도 되긴 하는데, 예, 시간이 조금씩 걸리니까 일단 40번은 디세이블을 하고요. 자, 스텝을 1부터 6번까지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봐 주세요. 50번 엑셀 핸들링이다 라고 하시고 스텝 1, 2, 3, 4, 5, 6 스텝 만드시고 이렇게 엑셀 오픈 창 최대화 창을 액티베이션 커서 이동 데이터 입력 엑셀 닫기.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엑셀을 만들어져 있는 엑셀을 열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엑셀 창이 최대화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창을 최대화를 빵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이 맨 앞에
Y 수 있게 그 창을 액티베이션 시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엑셀에 특정 셀로 현재 커서를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특정 값들을 입력을 할 거고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엑셀을 닫을 거예요. 그러면은 비어 있었던 파일 안에 특정 값들이 막 들어가서 저장이 되겠죠? 그걸 해볼 겁니다. 자, 스텝을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첫 번째, 엑셀을 오픈합니다. 자, 똑같이 뭐 이거는 조금 나중에는 더 스킬이 느실 건데 오픈을 치시면 엑셀 어드밴스 쪽에 이렇게 하나만 나오죠. 전체 패키지에서 오픈이 들어가 있는 것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찾으시면 더 빠릅니다. 엑셀 오픈. 그러면 어떤 파일을 열 건지 데스크탑 파일 안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앞에서 만들었었던 변수들의 조합으로 스트링 폴더 패스와 그 다음에 스트링 파일이라는 변수의 조합으로 나는 그 파일을 열겠다. 그리고 열 때는 읽기 전용이 아니라 읽기 쓰기로 열겠다죠. 리드 라이트 모드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션 이름을 적어줍니다. 로컬 세션의 디폴트로. 어떻게 보면 아까 크리에이트 워크북하고 동일한 옵션 값만 들어간 거죠. 근데 액션만 틀려지는 겁니다. 디폴트는 계속 입력해야 되는. 요거는 처음에 한번 오픈, 그러니까 요거는 예전에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셔도 돼요. 가령 나는 디폴트 말고 요게 A라는 이름으로 했으면 그 다음 커맨드들 엑셀 커맨드들 쓸 때는 항상 세션 이름을 적게끔 돼 있거든요. 그 값을 A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꼭 디폴트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창을 최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창 최대화는 명령어가 맥스 치시면 윈도우에 맥시마이즈 커맨드가 나오죠. 요거를 갖다가 놓으시면 요게 됩니다. 창 최대화 부분은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으실 거예요. 자, 요때 주의해야 할 거는 일단 아까 a.엑셀 파일을 열어보세요. 자, 이렇게 열렸죠? 보면 요 위에 a.엑셀 다시 엑셀 제품 인증 실패 저는 요게 윈도우 타이틀 이름입니다. 아마 요거는 조금씩 틀리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요. 중요한 거 어플리케이션 요 부분을 누르세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새로 고침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리스트업을 쭉 살펴보면 Available Windows 쪽에 창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요거 중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값들은 기입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변수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아마 여기가 윈도우 다시 1로 아마 나오실 거예요. 요거처럼. 자,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새로 고치는. 맞습니다. 요 뒤에 있는 건 제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댈 필요가 없으실 거고요. 그대로 보이는 거 그대로 선택해서 아, 열으셨고요. 이거 내리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지. 세이브 하시면 자동으로 윈도우 다시 1이 만들어지죠. 나중에 키우기가 새로 치면 한번 해주시고 엑셀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일상은 안 보여. 그래요? 보셔야지. 저는 그래요? 일단은 같이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잘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창을 엑셀을 열고요. 그 엑셀 창 타이틀 이름으로 된 걸 최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티베이션은 똑같이 윈도우에 보시면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액티베이트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요 변수 베어리어블을 기존에 달러 윈도우 1번 요거 선택하시면 첫 번째 윈도우 창 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창 액티베이션까지만 코드 작성하시고 한번 3번까지만 코드 작성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이 되면서 액티베이션이 돼서 끝난 거죠. 네. 사실 뭐 액티베이션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안 돼도 이 앞에 다른 창이 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액션은 그대로 동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잖아요. 예, 그때는 액티베이션을 한번 해주는 거죠. 자, 액티베이션이 되고 나면 이제 특정 위치로 한번 커서를 이동시키는 것을 해볼 거고요. 커서 이동은 엑셀 여기 어드밴스드 커맨드를 보면 엑셀 어드밴스드 go to 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go 하면 go to 셀이 있죠. 네. 요거를 가져다 놓습니다. 가져다 놓으면 자, 셀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정 셀을 내가 지정을 다이렉트로 할 수가 있어요. A1이면 A1, C3면 C3. 아니면 액티브된 셀
액티브가 어디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액티브된 셀을 기준으로 한 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 행의 첫 번째, 그 행의 끝, 컬럼의 처음, 끝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A1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세션 네임이 나오죠. 자, 내가 하는 타겟이 어디냐? 디폴트라는 세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오픈했었던 셀을 엑셀을 디폴트라고 줬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엑셀 파일에 대해서 액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파일을 열어도 이 세션 이름만 틀리게 하시면 원하는 엑셀에다가 작업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죠. A1으로 먼저 커서를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B2로 가볼게요. C3로 가볼게요. 요거 A1, B2, C3로 이동하는 거를 코드를 추가를 해주세요. 코드 추가는 첫 번째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쉽게. A1, B2, C3. 잘 되세요? 이거 그 애들 딜레이는 아,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좀 딜레이를 줄 거예요. 지금 이제 여쭤보신 것처럼 딜레이를 주는 거는 이거 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슉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조금 딜레이를 줄 겁니다. 딜레이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딜레이 서치하시면 딜레이 나옵니다. 딜레이는 느낌 오시죠? 이 숫자 2죠. 예. 디폴트는 아마 밀리세컨드가 디폴트일 거예요. 나는 2초로 지정하고 싶죠. 그래서 2초. 그래서 딜레이를 중간중간에 커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어줘 보시고요. 지금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넘버라고 나옵니다. 네. 샵 표시고요. 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예, 다운표로 쌍따옴표로 나오고 스트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기호를 보고 아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스트링이구나. 여기는 넘버구나. 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넘버 같은 경우나 스트링 같은 경우도 그 위에 단에서 정의를 하면 좋죠. 나는 이 태스크는 딜레이가 1초 단위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앞에 맨 위에서 변수를 정의해 놓으면 여기 부분에다가 그 변수를 입력을 해 놓으면 코드 수정을 한 번에 다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실까요? 여기까지만 해 있는 걸로. 요거까지 더 하고 하시죠. 자, 나머지는 아까 위에 세 개는 절대 경로, 절대값으로 이동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상대입니다. 상대. 그래서 똑같은 코드죠. 엑셀 어드밴스드의 go to 셀이라는 커맨드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액티브 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액티브 셀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위 순서대로 하면은 C3에 가서 한 칸 오른쪽이니까
D3이 되겠죠? D3.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칸 더 오른쪽. 똑같이 여기는 한 칸 아래로. 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그러면 A1, B2, C3,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른쪽 칸, 아래 칸, 다시 A1. 이렇게 움직이겠죠, 커서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코드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예. 자, B2, C3, 그 다음에 오른쪽 한 칸,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 칸, 그 다음에 다시 A1. 잘 움직이죠? 딜레이를 빼면 금방 지나가서 잘 안 보여요. 자, 여기까지가 커서 이동입니다. 예.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여기 해주시고요. 아, 지금 50분인데 좀 10분 쉬시고요. 이어서 다시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